네, 5-3 1단원 시험 대비 교재에 있는 문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1단원 문제,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에 나오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앞선 문제 안 봤으면은 앞에 영상 먼저 보시면 되고요. 18쪽에 나오는 18쪽이 아니군요. 17쪽에 나오는 시험 대비 교재입니다. 본 교재가 아니고 저쪽에 있는 시험 대비 교재에 있는 17쪽에 있는 21번 말 그대로 시험 대비 하시면서 풀으시면 되고요. 문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그리고 뒤에 있는 이제 화학 반응의 규칙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나오는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까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원 기출 문제만 풀겠습니다. 21번 구리가루 12g을 도가니에 넣고 가열하면서 시간에 따른 도가니 속 물질의 질량을 측정해서 결과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쭉 넣었더니 14.3, 14.6, 14.8, 15, 15, 15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구리가루 12g에서 가열돼서 만들어진 물질의 질량은 15g까지면 되고 그 이후로는 산화구리가 더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결국 일정해져요.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그래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래프만 보고 바로 풀 수 있겠죠. 다음 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번 표는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마그를 생성하는 반응이죠. 그러면 화학 반응 써보면 Mg가 반응합니다. 뭐랑 반응하냐? O2랑 반응합니다. 그래서 산화마그네슘 MgO가 됩니다. 계수 맞추면 2, 그 다음에 2 이렇게 해서 2대 1대 2가 되는 반응이겠죠. 해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이 1.5일 때 산화마그네슘이 2.5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요거 이제 계산하기 쉬우니까 3대 5가 됩니다. 뭐가 3이냐? 마그네슘이 3g 반응하면 산화마그네슘이 5g 생긴다는 거고요. 그러면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산소는 2g 쓴 거겠죠. 그래서 3g과 2g이 질량비로 만나서 산화마그네슘 5g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질량비는 3대 2다. 맞고요. 2번 마그네슘과 산화마그네슘의 질량비는 3대 5다. 이것도 맞죠? 3대 2대 5니까. 반응한 상수의 질량을 어떻게 구했냐? 산화마그네슘의 질량에서 마그네슘의 질량을 뺐다. 맞죠? 5 빼기 3으로 구할 수 있죠. 마그네슘의 질량과 관계없이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은 항상 일정하다. 아닙니다. 마그네슘 질량이 바뀌었잖아요. 뭐 1.5, 3, 4.5, 6 이렇게 바뀌면 산소도 반응하는 질량이 1g, 2g, 3g, 4g 바뀌겠죠. 어떻게 하냐? 표에서 아래에서 위로 빼면 되죠. 얘는 1g, 2g, 3g, 4g. 산소의 질량도 항상 바뀝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5번. 일정 성분비 법칙이 확인하는 걸 알 수 있다. 일정 성분비 법칙 성립하는 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3대 2대 5 이렇게 질량비가 똑같이 일정하게 반응하죠. 이게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5번도 맞네요. 답은 4번입니다. 23번 마그네슘 18g을 완전히 가열해서 얻을 수 있는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 아까 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3대 2대 5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산화 마그네슘 이 5입니다. 그러면 3g을 하면 5g이 나옵니다. 그럼 18g을 하면 3에 몇을 곱한 거예요? 6을 곱한 거죠. 3, 6, 18. 그러니까 5에다가도 6을 곱한 5, 6, 30g. 30g을 얻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곱해서 푸는 문제, 배율 문제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오른쪽 그림은 마그네슘 가루 6g을 도가니에 넣고 가열하면서 시간에 따른 도가니 물질의 질량 변화를 측정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가열을 쭉 해주는데 마그네슘 가루 6g을 넣고 가열을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 10g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마그네슘 가루 6g을 넣고 반응을 시켰더니 산화 마그네슘 산소가 반응시켰죠. 산화 마그네슘을 가열했으면 연소됐으니까 그러면서 10g이 나왔다. 그럼 6대 뭐 대 10이 되겠죠. 이 뭐는 산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냐면 6g 넣었을 때 최종적으로 10g이 됐기 때문에 가운데는 어떻게 구합니까? Mg에다가 산소 넣는 거니까 가운데 어떻게 구해요?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을 더한 게 10이 돼야 되니까 얘가 4입니다. 그래서 비율은 6대 4대 10. 약분하면 3대 2대 5가 되겠죠.
산화 마그네슘 얻기 위해 필요한 마그네슘과 산소의 최소 질량. 최소 질량이라는 거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그네슘이 딱 정해져 있어서 산소가 아무리 많아도 마그네슘 그램만큼 반응할 수 있고요. 산소가 딱 정해져 있고 마그네슘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산소의 비율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최소일 때, 그러니까 다 쓸 때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5g일 때가 3하고 2가 필요하대요. 그럼 25g을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겁니다. 몇을 곱한 겁니까? 5g 곱한 거죠. 그러면 마그네슘은 얼마 필요합니까? 3호 15g 필요하고요. 산소는 2호 10g 필요합니다. 15, 10,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비율로 찾는 거예요. 비율. 항상 3대 2대 5면 15대 10대 25 이렇게 비율로 찾는 겁니다. 당연히 15하고 10을 더하면 25g이 되겠죠. 질량 보존 법칙. 다음 25번하고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표로 나온 거 어렵지 않아요. 자, 일정량의 질산납수용액에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넣었다. 앙금. 그럼 무슨 앙금이 생길까요? 일단 그거부터 해야겠죠? 무슨 앙금이 생깁니까? 아인, 오딘화, 칼륨이랑 질산납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앙금이 생기게 됩니다. 앙금. 무슨 앙금이 생기냐? 아이오딘화 납이 생기겠죠. 노란색. 노란색에 아이오딘화 납이 생기겠죠.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당연히 A를 넣고 A에 6g 넣고 아이오딘 안 넣으면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그냥 질산납만 그대로 있으니까 앙금이 안 생기겠죠. 근데 2를 넣었어. 5가 생겼습니다. 4를 넣었어. 10이 생겼습니다. 6을 넣었어. 15 생겼습니다. 비율대로 늘어나죠. 2대 5, 4대 10, 6대 15. 그런데 8을 넣었는데 그대로 15예요. 이 말은 뭐냐? 질산납이 이제 부족한 겁니다. 질산납이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비율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질산납이 6일 때 아이오딘이나 칼륨이 딱 6이고요. 그랬을 때 15ml 올라가는 겁니다. 얘는 지금 부피입니다. 질량이기 때문에 왜 6 더하기 6이 12가 아니고 15죠? 얘는 질량입니다. 질량. 근데 여기는 지금 부피로 나와 있죠? 밀리리터, 밀리리터, 그리고 여기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비율로 푸는 게 아닙니다. 비율은 뭘 할 수 있냐? 질산납과 아이오딘화가 6대 6으로 반응했을 때, 부피비가 6대 6으로 반응했을 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부피비가 6대 6이니까 개수비도 1대 1이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개수비가 1대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실험에서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 양이 증가해도 앙금의 높이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지는 까닭. 비율이 똑같잖아요. 6대 6으로 반응해서 비율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반응하는 무슨 법칙입니까? 일정 성분비 법칙이겠죠. 쓰겠습니다. 무슨 법칙이냐면 일정 성분비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이 되겠습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고요. 다음 26번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생성되는 앙금은 노란색 아이오딘화 납이다. 네, 맞고요. B에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더 넣으면 B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여기에 아이오딘화 칼륨을 더 넣어. 그럼 6대 3, 6대 4, 6대 5. 그럼 어떻게 돼요? 앙금 더 생기겠죠. 맞습니다. C에는 반응하지 않은 아이오딘화 칼륨이 남아있다. C는 여기 중간에 있는 거죠. 여기는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더 넣으면 반응을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은 아이오딘이나 칼륨이 있는 게 아니고 아이오딘이나 칼륨이 이미 다 반응했고 뭐가 남아있어요? 질산납 수용액이 2ml가 남아있겠죠. 왜냐면 아까 1대1이라 했으니까. 그럼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이 4ml를 썼으면 질산납도 4ml 썼으니까 질산납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두 개네 답이. 4번 D에서는 1대1 모두 반응하니까 모두 반응한다. 맞는 말이죠. E와 F에 질산납을 더 넣으면 그렇죠. 질산납을 더 넣으면 반응하겠죠. E는 8대 8로 반응할 거고요. F는 10대 10까지 반응할 겁니다. 그러니까 E하고 F에 2g씩 더 넣으면 더 반응할 거고요. 당연히 앙금은 더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5번 맞고요. 6번 앙금의 높이가 일정해지는 것은 반응할 아이오딘화 칼륨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앙금의 높이가 일정한 이유는 뭐냐? 아이오딘화를 계속 넣고 있는데 반응을 안 하죠. 왜? 질산납이 없기 때문에. 질산납은 우리가 6으로 계속 똑같은데 계속 아이오딘 넣어주고 있잖아. 근데 왜 반응을 안 하냐? 질산납이 없기 때문이죠. 답은 6번입니다. 7번 일정량의 질산납과 반응하는 아이오딘과 칼륨의 양은 일정하다. 일정량의 일정량 6mm에 6mm 일정량의 일정량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일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과 6번이 되겠습니다. 이 앙금 생성 반응에서 비율도 알 수 있고 일정 성분의 법칙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떤 게 부족하면 어떤 걸로 넣어야 되는지. A, B, C는 아이오딘과 칼륨이 부족하고요. E하고 F는 질산, 납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답은 3번, 6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으로 가겠습니다. 27번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하는 반응 모두 걸으시오.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을 하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기체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여야 됩니다. 철 고체잖아요. 산화철도 고체입니다. 수소, 질소, 암모니아 다 기체네요. 맞습니다. 2번 염소, 수소, 염화수소 다 기체네. 맞습니다. 염산이면 액체인데 염화수소니까 기체입니다. 4번 탄소 고체죠. 안 됩니다. 구리 고체죠. 산화구리도 고체입니다. 안 되죠. 그래서 2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체 반응 법칙을 하려면 수소와 산소가 만나도 물 쓰면 안 되고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수증기라고 써야 됩니다. 그게 여기 옆에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면 기체 반응 법칙을 못 쓰기 때문에 기체가 아니라서 수증기라고 가스라고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28번, 29번으로 가겠습니다. 기체 반응 법칙. A와 B가 반응해서 기체 C가 생성될 때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10대 50이 반응해서 20이 생겼는데 B가 20이 남았대요. 그럼 실제 B를 얼마 쓴 겁니까? 30을 쓴 거죠. 왜? 20이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10대 30이 만나서 20이 생겼으니까 비율 어떻게 됩니까? 1대 3대 2가 되는 거예요. 질량 보존 법칙 아니니까 1 더하기 3이 4 이거 아닙니다. 지금 부피니까 1대 3대 2 개수비가 1대 3대 2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 공부했으면 1대 3대 2가 반응이 뭐가 있었지? 바로 32번에 나오는 암모니아 생성 반응. 질소 하나와 수소 3개가 만나서 암모니아 2개가 생성 반응. 여기까지 더 유추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1대 3대 2 반응.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 29번입니다. 일단 2번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40하고 60이면 아까 1대 3이었잖아요. 그럼 몇 대 몇이 됩니까? 2대 6. 20대 60이 돼야겠죠. 그러면 40이니까 20을 안 썼네. A. 여기 써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이렇게 안 가르쳐줘도 A가 20이구나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 1을 보고. 그래서 A가 20이었고요. 그 다음에 생성되는 부피는 1대 3대 2니까 2대 6대 4가 되겠죠. 그러니까 40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다 그러니까 실험 하나만 알려주면 나머지 두 번째는 아예 안 알려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29번. 그러면 A 50과 B 90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A 50을 넣으면 1대 3이니까 B가 150이 필요해요. 150. 근데 150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A를 다 쓴 게 아니에요. B를 다 쓴 겁니다. 그럼 B를 90을 쓰면 1대 3이니까 90 되려면 몇 곱해야 돼? 30을 곱해야 되죠. 그러면 90 되면은 얘는 몇이 필요합니까? 30 곱하면 30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체 A는 몇 미리 안 썼습니까? 20mm 안 썼죠. A는 20mm 안 썼고요. 그 다음에 얘는 30 곱하면은 60mm의 C가 생기네요. 60mm의 C가 생기고 A 20 안 썼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A를 다 쓰는지 B를 다 쓰는지 50대 150 150이 안 되네. 90대 30, 20이 남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비교해서 어떤 걸 다 쓰는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3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기체, 산소기체 반응에서 수증기가 생성될 때 반응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부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조그만 거 2개씩 그리고 큰 거 2개 붙어 있는 거 그리고 큰 거 하나씩에 조그만 거 2개씩 붙어 있는 H2의 전형적인 모형이죠. 이 모형까지 그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모형을 몰라도 이 문제를 푸는데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개수비 2대 1대 2만 보기 때문에. 산소 20을 완전히 반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소는 몇일까요? 산소 20, 얘가 20, 그럼 얘는 40, 40이겠죠. 그리고 생성되는 수증기 부피는 40ml, 40ml.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개수비로 그냥 푸는 거예요. 계속 숫자 곱해가지고. 밑에 보겠습니다. 수소, 염소, 염화수소. 얘도 H2 더하기 Cl2는 2개의 HCl 되는 거죠. 수소 분자 50개. 염소 분자 50개. 그럼 몇 개 생길까요?
100개가 생기겠네요. 그래서 얘는 부피 비로 해도 1대 1대 2. 질량으로 해도 수소 더하기 염소는 염화수소겠죠. 100개. 답은 4번입니다. 1대 1대 2, 50대 50대 100. 다음 32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 화학 반응의 규칙에서 32번 문제. 그림은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인데 지금 안에 있는 모형까지 다 줬죠. 보겠습니다. 반응 후 분자의 개수는 반응 전보다 감소한다. 질소가 하나 있었고요. 수소가 3개 있었습니다. 반응했을 때 암모니아가 2개 돼요. 그럼 4개 있었는데 분자가 2개로 줄었잖아요. 감소한 거 맞죠? 개수비입니다. 결국에 1 더하기 3은 2보다 크니까요. 각 기체의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원자가 들어있다. 원자 세볼까요? 질소 2개 들어있죠. 수소 2개씩 들어있죠. 암모니아 4개 들어있는데요. 원자가 아니고 얘는 분자입니다. 분자. 분자가 하나씩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우겠지만 하나의 네모칸 안에는 똑같은 양의 분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자가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답이 2개니까 또 찾아보겠습니다. 부피비 개수비죠. 1대 3대 2 맞고요. 그러면 질소 반응하고 수소 반응 어떻게 합니까? 1대 3 반응하겠죠. 그래서 2가 생기는 거니까요. 물질의 총 질량은 같다. 네, 질량 보존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정 성분비 법칙은 설명할 수 없다. 아니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암모니아 보세요. 암모니아는 질소 하나와 N, 수소 3개가 만납니다. NH3. 일정 성분비 설명할 수 있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왜? 일정 성분비 법칙을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설명하려면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비율을 따지는 거니까 개수비를 1대 3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려요. 설명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N과 H가 1대 3으로 결합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소도 보면 1대 1로 결합해서 H2라는 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분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기체 반응 법칙, 다 기체인지 봐야겠죠. 질소 기체, 수소 기체, 암모니아 기체 다 기체네요. 그러니까 성립한다. 7번은 맞죠. 그래서 2번하고 6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단은 기출문제, 이제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에 대한 내용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나오는 그 문제입니다. 해보죠. 발열 반응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고 흡열 반응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었죠. 발열 반응은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였고 흡열 반응은 낮아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있었죠. 산과 염기가 반응하는 중화 반응. 이 중화 반응은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었고요. 그 다음에 질산 암모늄과 물의 반응. 질산 암모늄과 물의 반응은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산과 염기가 흡열? 틀렸죠. 답은 5번입니다. 얘는 발열입니다. 그 다음에 산과 금속이 반응한 반응도 발열 반응이고요.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도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셋 다 발열 반응이고 질산 암모늄, 염화 암모늄, 이런 암모늄 반응이 흡열 반응이었죠. 답은 5번. 다음 2번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발열 반응 고르라고 했네요. 소금하고 물이 반응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실 났을 때 소금을 뿌리면은 딱 붙은다고 했잖아, 얼음에. 그러니까 붙는 얘는 흡열 반응이란 뜻이에요. 흡열 반응. 틀렸고요. 광합성 대표적인 흡열 반응입니다. 외워두십시오. 광합성은 흡열 반응. 베이킹 소다를 이용해서 빵을 부풀린다. 우리가 그 전에 본 교재에서 문제 풀었을 때 베이킹 소다 빵 부풀리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열을 이렇게 오븐에 있는 열을 흡수해가지고 흡열 반응에서 일으킨다 했었죠. 그래서 얘는 흡열 반응이고요. 4번 제설제. 다른 게 조금 어려워도 제설제? 제설이 무슨 말이에요? 눈을 녹이려면 뜨거운 게 나와야 돼? 차가운 게 나와야 돼? 뜨거워야지 녹이겠죠? 얘는 발열 반응이죠.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물을 분해해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를 얻는 반응, 얘는 이제 대표적인 흡열 반응에 속합니다. 분해열, 이게 흡수돼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열을 흡수시켜서. 답은 4번입니다. 답을 찾기는 쉬웠어요. 나머지 4개가 조금 어렵더라도 광합성, 베이킹소다, 물분해 조금 어려워도 제설제가 확실하게 눈을 녹이는 거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물에 적신 석고 붕대를 달인 다치에 감으면 주변이 따뜻해진다. 석고 붕대가 따뜻해졌다? 그러면 발열 반응이잖아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었죠. 기억 틀렸고요. 따뜻해진다?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철이 녹쓰는 반응. 발열입니까? 흡열입니까? 철이 녹쓰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죠. 산소 받아가지고 철이 녹슨 산화 반응이기 때문에 발열 반응입니다. 니은 디귿 답은 4번입니다. 4번 흡열 반응을 고르시오. 아까 광합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흡열 반응이었죠. 대표적인 흡열 반응. 호흡은 광합성의 반대 반응이잖아요. 2학년 때 배웠죠. 광합성의 반대 호흡. 이물 포산의 반대였죠. 그러니까 포산 이물. 호흡은 대표적인 발열 반응입니다. 질산 암모늄. 암모늄은 우리가 생각 플라스틱 해가지고 나무 토막에 넣으면 나무 토막 얼음대가 따라오는 거 대표적인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었고요. 염화 암모늄도 흡열 반응이죠. 암모늄 다 흡열 반응입니다. 수산화 바륨 요거 삼각 플러스 붙이는 거고요. 염산과 수산화트륨 대표적인 중화 반응이죠. 얘는 발열 반응입니다. 막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흡열 반응이네요. 답은 3번입니다. 다음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분해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H2O, H2O.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물을 생성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 거꾸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물 생성 반응 거꾸로 쓰면 돼요. 그래서 H2, H2. 산소가 2개여야 되는데 그럼 여기 2, 그러면 수소도 2배 됐으니까 2. 그래서 2대 2 맞고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다. 물의 전기 반응은 대표적인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입니다. 맞고요. 흡열 반응이란 뜻이에요. 금속이 녹슬 때 아까 발열 반응이라 했잖아요. 틀렸죠. 에너지 출입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답은 3번입니다. 다음 6번입니다. 탄산수, 나트륨, 설탕 등을 넣은 밀가루 반죽을 오픈 온도로 구울 때 빵이 부풀어 오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문제에서.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네요. 요 앞에 요 문제 3번 문제에서. 흡열 반응. 탄산수, 나트륨을 가열하면 분해된다. 네, 분해가 돼가지고 그게 분해되면서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다 흡수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탄산수, 나트륨이 분해될 때 사용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이다. 이거 볼까요? 나트륨, 수소, 탄산, NaHCO3.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앞에서 봤었죠. 이거를 실제로 반응을 시키면 어떻게 된다? H2O가 나오고 그 다음에 CO2가 나왔죠. 그지? 그리고 Na2CO3 라는 애가 나왔고요. 그죠? 탄산수 나트륨 분해할 때 그러니까 얘는 CO2 기체가 나옵니다. 분해될 때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한데 NaHCO의 분해 반응 우리가 교과서에 대해서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푸시면 풀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CO2 기체가 나옵니다. H2 기체나 O2 기체가 아니에요. 기억? 디귿 3번입니다. 요거 어려운 문제에 들어가요. 항상 베이킹 소다는 어려운 쪽에 들어갔습니다. 중학교에서. 다음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그림은 두 가지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다. 이거 에너지 변화 잘 안 나오는 문제긴 한데 에너지 변화가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어. 그럼 내려가면 에너지가 어디로 간 거야? 밖으로 나간 거죠. 얘는 발열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에서는 에너지가 나가요. 그럼 얘는 반대로 반응물인데 에너지를 먹었잖아요. 먹었으니까 에너지가 올라갔겠죠. 밖에서부터 에너지를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얘는 흡수해서 가져온 거죠. 흡열 반응입니다. 흡수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얘는 흡열 반응. 그래서 가는 대표적인 발열 반응, 나는 대표적인 흡열 반응입니다. 고등학교에 나오는 그래프예요. 중학교에서 에너지가 있었는데 나가버렸네? 그럼 밖으로 나간 거잖아. 이게 발열 반응.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연소는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었죠. 좀 뜨겁잖아요. 연소할 때. 그래서 가와 같은 에너지를 맞고요. 산과 금속의 반응. 산화 발열 반응이죠.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기억 니은이 됩니다. 됐죠? 네. 다음 마지막 페이지 24페이지 시험 대비 교재 24페이지 마지막 문제 12번까지 있네요. 풀어보겠습니다. 자,
표는 묽은 염산을 이용한 두 가지 실험이다. 첫 번째는 묽은 염산에 들어있는 시험관에 마그네슘 조각을 떨어뜨리고요. 나는 묽은 염산이 실어있는 조각에 수산화 나트륨을 넣는 용행입니다. 자, 묽은 염산에다가 마그네슘 떨어뜨리면 우리가 맨 처음에 교과서에 배웠던 마그네슘 리본에 염산 떨어뜨리는 거. 그래서 H2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였죠. 그거였고요. 나는 수산화나트륨 이거는 대표적인 중화 반응이면서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했죠. 보겠습니다. 가에서 기체가 발생한다. 네, H2라고 안 물어보면 기체라고 물어봤네. 맞습니다. 실험 나의 반응이 날 때 에너지를 흡수한다. 아니죠. 에너지 방출한다 했잖아요. 발열 반응. 니은 틀렸고요. 디귿 가와 나에서 온도가 낮아진다. 온도가 높아집니다. 왜냐면은 발열 반응은 온도가 높아지는 반응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반응은 막 기포 일어나면서 반응한다 했었죠. 그러니까 얘는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 답은 1번이네요. 다음 9번입니다. 부직포 주머니에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거죠. 철가루, 쑥가루, 소금, 질석에 각각의 역할이 있었고 거기다가 물을 넣고 딱 밀봉한 다음에 무슨 일이 됩니까 이거? 손난로 만드는 거예요. 손난로. 예. 손난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두 개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손난로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 왜 높아집니까?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1, 2번 맞고요. 3번 철가루와 공기 중에 질소가 반응한다? 아니죠. 공기 중에 산소가 발생합니다. 3번 부직포도 반응에 참여한다. 아니죠. 부직포는 이것들이 새어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만 합니다. 예, 그 안으로 산소가 드나들 수 있게 되잖아요. 부직포가. 만약에 뭐 플라스틱 통이나 이런 데 해버리면 산소가 못 들어가는데 부직포는 산소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얘에서 4번도 틀렸네요. 답은 3, 4번. 두 개. 5번. 반응물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네, 발열 반응이니까 에너지 방출하면 생산하면 되고요. 나무가 연소할 때 나무가 연소는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죠. 그러니까 답은 맞습니다. 이 외에도 뭐 손냉장고랑은 반대 반응이고요. 손냉장고는 흡열 반응이니까. 중화 반응하고 똑같은 반응으로 볼 수 있겠죠. 똑같은 발열 반응이고요. 다음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 바로 나왔네요. 질산 암모늄이 들어있는 투명 봉지에 물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넣고 물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눌러서 물이 나오게 하면은 이 물과 질산 암모늄이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게 바로 손냉장고 반응이었습니다. 손냉장고 반응.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 되겠죠. 우리가 몰랐어도 암모늄? 그러면 흡열 반응이었잖아요. 흡열 반응이 일어나고요. 질산 암모늄 대신 산화칼슘? 산화칼슘은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었습니다. 항상 나오죠. 산화칼슘은 발열 반응. 암모늄은 흡열 반응. 산화칼슘 발열 반응이 틀렸고요. 불 없이 음식을 데운다고요? 아니죠. 얘는 손 난로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데우는 반응이 아닙니다. 얘는 손 냉장고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드는 요 지퍼백은. 그러니까 얘는 차갑게 하는 거죠. 다 틀렸네요. 기억만 맞았네요. 답은 1번입니다. 다음 11번과 12번 보겠습니다. 11번. 나무판 위를 물로 적신 다음 수산화 발효과 염화 암모늄. 암모늄 또 나왔네요. 생각 플라스크 올려놓고 섞으면 물이 얼어서 사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안 줘도. 물이 얼었기 때문에 생각풀에 딱 달라붙어서 여기 생각 플라스크를 들면 나무판도 같이 들립니다. 얼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물이 얼렸다는 얘기고 암모늄이잖아요. 얘는 흡열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고 물을 전기분해할 때 아까 전기분해 위에 문제 있었죠. 전기분해 무슨 반응이었습니까? 대표적인 흡열 반응. 광합성과 똑같은 흡열 반응이었죠. 그러니까 답은 얘는 맞네요. 기억, 디귿 답은 3번입니다. 보기에 답이 기억이 없기도 하네요. 마지막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 반응을 활용한 예시.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 반응? 그러면 발열이죠. 발열. 그럼 뜨거워져야 된다는 반응이에요. 뜨거워져야 된다는 반응. 열이 나와야 된다. 방출해야 된다라는 느낌. 발열컵을 이용한다? 맞죠. 발열이 대표적으로 좋네요. 그 다음에 눈이 내린 돌에 염화칼슘을 뿌려 눈을 녹인다. 눈을 녹이려면 발열이 돼야 돼서 뜨겁게 녹입니까? 차가워집니까? 뜨거워져야 되죠. 염화칼슘 제설제 발열 반응이고요. 냉찜질팩으로 열을 내린다. 차갑게 한다? 아니죠. 온도 높아진다니까. 틀렸죠. 답은 기억, 니은 답 2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중학과학 3학년 O2 1학기 거 시험 대비 교재 문제들을 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시험 대비할 때 하나씩 다 꼼꼼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